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이전이라는 걸 던져놓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공론화위원 수령 과정은 1도 없었습니다. 전혀 1도 없었어요. 나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 공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법에 대통령 당선인은 공직을 공무 수행을 하는 사인이죠. 하지만 대통령 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예산도 지어주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딱 할 수 있는 일은 국무총리 지명권입니다. 국무총리.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예산 파악하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집행할 돈이 얼마냐, 이런 거 파악하고, 그 다음에 취임식 준비하고, 요 정도 수준의 일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폐기와 대통령 집무실 새로 만드는 일, 그 다음에 합참을 옮기는 일까지 결정해버렸죠. 그 결정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 당선인의 업무 수행이 아니다. 그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물쩍 예산을 조금 더 얹어주는 식으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런 결과로 물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타협을 해버린 거죠. 과거에 자기가 왜 못 옮겼는지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가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은 문재인과는 뭔가 다르다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그 명분이 그렇게도 중요했는지 그렇게 지금 사택에서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집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도 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세팅하는데 아마 6개월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 올해는 거의 다 갈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들이나 우리가 적폐가 쌓여있는 것들을 청소하기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행차라 했어요. 그 백화점 가서 신발도 사시고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벌어져 있고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 난립니다. 그리고 미국 이자율도 올라가고 지금 국민들은 기업들은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서 불안해 죽겠는데 태평성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태평성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말에 백화점 가서 신발 쇼핑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를 나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시라. 백화점 왜 윤석열 당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냐? 대한민국에서 백화점 20만원짜리 신발 살 수 있는 사람 다 들여보내놓고 당신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해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 이 폐기 문제, 용산으로 이전 문제는 더 문제지만은 이것이 당선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 형사상 직권 남용까지는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권한을 직권 남용일 때의 직권이 있어야 되는데 형사상에는 그런 직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직권 남용도 아니에요. 자기 직권도 아니기 때문에 직권 남용도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군인도, 어떤 관료도, 어떤 지식인도, 어떤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된 것은 이재명을 찍지 않고 등을 돌렸던 차마 이재명을 못 찍겠다는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당선이 된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통합된 의사인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와대 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것을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보여줬죠. 저는 송영길 의원이
우리가 5년 뒤에 집권하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모순점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극히 불안정한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걸 하나의 정쟁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몇만 명씩. 하지만 그것이 전체 국민의 민의는 아니죠. 저도 궁금해요. 가보고 싶어요. 그것은 민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을 개방한다고 해서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소원을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를 했어요. 각하를 했는데 문제는 어떤 누구의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의 어떤 기본권도 침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성이 없어요 라고 각하했습니다. 하지만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것이 헌법상의 그 관습헌법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지난번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혀놓은 게 있거든요. 대통령 집무실의 소재지는 관습헌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발전문에도 담아놨지만 이거를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것이 뭡니까? 대통령 집무실의 소재지인데 이것이 이전되는 문제가 관습헌법의 범위 내에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하고 관습헌법이 아니라고 배척한 다음에 저희 청구를 각하했으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거는 쏙 빼놓고 그냥 각하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비겁하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다시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서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만 딱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의 개인이 이 의지에 의해서 그걸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결단주의라고 그러고 법학에서도 이 권력자의 결단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법실준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 결단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권자의 총화된 의사가 아니라 집권자의 하나의 결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그 결단이 법 위에 설 때 그것이 전체주의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징표가 돼서 지난번 탈원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끼면서 그게 지방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이렇게 끌라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와대는 지금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물론 복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중대 조치를 어떤 특정 개인, 자연인 개인, 윤석열 자연인 개인의 의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결정이 되는 나라는 이거는 법치국가 자격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뭘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문명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세미나가 토론회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숨겨져 있는 이게 더 큽니다. 청와대라는 것이 없어지고 집무실이 옮기고 하는 이 문제도 절차를 따르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것이 청와대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물어보고 그렇게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도 함께 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을 텐데 어떤 특정 개인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이건 진짜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다. 라는 건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식인들이 너무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